수리들의 도움으로 곽정과 황용 그리고 영고는 무사히 강을 건너 강가에 도착했다. 땅에 발을 딛자마자 영고는 정신없이 어디론가 달려갔다. 곽정과 황용이 영고의 뒤를 쫓아 산 하나를 돌았을 때 세 갈래로 갈라진 길이 나왔는데 영고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영고 찾는 것을 그만두고 강가의 작은 길을 따라 걷다 홍마를 찾아 대로로 나왔다. 그렇게 도화도를 향해 길을 잡은 두 사람은 밤이 되어 어느 마을에 들려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객점에서 닭을 3마리 사서 둘이 1마리를 먹고 2마리는 수리에게 먹였다. 2마리의 수리가 닭을 가지고 높은 나무로 올라가 먹던 중 갑자기 암수리가 긴 울음소리를 내더니 반 정도 남은 닭을 팽개치고는 북쪽으로 날아갔다. 그러자 수컷도 높이 날아올라 함께 울고는 암컷 뒤를 따라 날아갔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이 고개를 갸웃했다. 우는 소리가 왠지 화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그러자 황용이 따라가 보자며 곽정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경공을 써서 2마리 수리를 따라 달렸다. 그때 저 멀리서 수리 2마리가 날카롭게 울더니 날갯짓을 하며 맴돌다 갑자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또 몇 바퀴를 돌고는 쏜살같이 다시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과 황용은 직감적으로 2마리의 수리가 적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두 사람은 공력을 끌어올려 더욱 발끝에 힘을 실어 땅을 밟았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옥이 늘어선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2마리 수리는 공중에서 적의 행방을 찾는 듯했다. 두 사람은 마을에 들어서서 수리에게 내려오라고 했지만 수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공중을 선회했다. 대체 누가 저렇게 수리의 원한을 샀는지 모르겠네. 한참이 지나서야 수리들이 나란히 돌아왔는데 수컷은 오른쪽 발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상처도 상당히 깊어서 뼈가 단단하지 않았다면 발이 잘렸을 터였다. 암컷을 보니 오른쪽 발톱으로 시커먼 물건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곽정이 받아서 살펴보니 그것은 사람의 머리 가죽이었다.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붙어있는 것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에서 잡아뜯은 모양이었다. 황용은 수컷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곽정은 머리 가죽을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살펴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수리들은 잘 길들여져서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함부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데 왜 사람에게 덤볐을까? 그 말에 황용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뭔가 까닭이 있겠지요. 우선 머리 가죽을 뜯긴 사람을 찾으면 알게 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일단 마을 객점에 방을 잡고 각자 흩어져 머리 가죽을 뜯긴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사는 큰 마을이라 날이 저물도록 찾아다녀도 작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리가 날아가 홍마를 데리고 왔다. 곽정과 황용은 홍칠공의 부상도 마음에 걸리고 중추절에 연우루에서 대결하기로 한 약속도 생각나 마음이 바빴다. 그래서 수리의 원한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 여기고 동쪽으로 길을 떠나기로 했다. 둘은 홍마에 함께 올라타고 길을 나섰다. 홍마는 나는 듯 내달렸고 수리도 하늘에서 이들을 따랐다. 3일 뒤 해가 떨어질 무렵 두 사람은 양절의 남쪽 경계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객점에 방을 잡고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10여 장쯤 떨어진 곳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경공을 써서 밤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렸다. 노안동이 팽영에게 속았으니 겁낼 것 없어요. 빨리 갑시다. 곽정과 황용은 둘이서 즐겁던 참이라 번거로운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뜻밖의 노안동이라는 말이 들리자 귀가 번쩍 뜨였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몸을 날려 그들을 뒤쫓았다. 다행히 앞서가는 사람들의 무공이 별 볼 일 없어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두 사람을 쫓아 마을 밖으로 오리쯤 가니 어디선가 욕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곽정과 황용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몸을 숨기고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폈다. 한 무리의 사내들이 모여 있었는데 두 사람은 손에 횃불을 들었고 그들 사이에 주백통이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움직임이 전혀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주백통 맞은편에도 한 사람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붉은 가사를 걸친 그는 바로 영지상인이었다. 영지상인 역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주백통의 왼쪽으로 굴이 하나 보였는데 한 사람이 허리를 구부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입구가 좁았다. 굴 밖에서는 대여섯 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서성대고 있었는데 그들은 굴 안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곽정이 주백통이 걱정되어 뛰쳐나가려는데 황용이 그의 팔을 끌었다. 일단 좀 살펴봐요. 그 말에 곽정이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모두가 아는 얼굴이었다. 삼선록의 양자옹, 귀문용왕 사통천, 천수인도 팽년호, 삼두교 후통에 그리고 방금 뒤쫓아왔던 두 사람이 있었다. 불빛에 비친 얼굴을 보니 그들은 양자옹의 제자였다. 황용은 혹시나 구양봉이 근처에 있나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저들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황용이 곽정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주백통 아저씨의 무공이면 저 사람들쯤은 충분히 이길 텐데 왜 저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상황을 보아하니 구양봉이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황용이 어찌된 일인지 좀 더 알아보려는데 팽년호의 고함이 들렸다. 망할 놈아.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질러 연기를 피워주겠다. 그러자 굴 안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재주가 있으면 어디 해보거라. 곽정은 그 목소리를 듣자 깜짝 놀랐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첫째 사부인 가진학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곽정은 구양봉이 근처에 숨어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사부님, 제자 곽정이 왔습니다. 고함이 터지기 무섭게 곽정은 재빠른 경공으로 후통의 등 뒤를 낚아채 집어던졌다. 갑자기 나타난 곽정에게 놀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곽정은 빠르게 사통천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항룡시 8장을 날렸다. 순간 놀란 사통천이 1장을 날려 맞받아쳤지만 이미 예전의 곽정이 아니었다. 내력이 실린 두 손바닥이 충돌하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통천이 뒤로 날아가 버렸다. 그때 팽년호가 곽정의 옆구리로 파고들며 주먹을 날렸고 곽정은 손바닥으로 그 주먹을 막았다. 그러는 사이 양자옹은 곽정의 뒤로 돌아가 기습하려고 했다. 청각이 예민한 가진학은 굴 속에서 바깥 상황을 알아채고 팔을 휘둘러 독침을 양자옹의 등에 날렸다. 암기가 허공을 가르며 바람 소리를 내자 양자옹이 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독침이 정수리를 스쳐 지나가며 양자옹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랐다. 양자옹은 가진학의 암기에 독이 묻어 있는 걸 알고 있는 터라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얼른 자리에서 벗어나 손으로 머리 위를 만져보았다. 다행히 머리의 피부는 다치지 않았다. 화가 난 양자옹이 품속에서 투골정을 꺼내 들고 살금살금 돌아 굴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틈을 보아 굴 속으로 투골정을 날려 보복할 참이었다. 양자옹이 막 손을 뻗으려는데 갑자기 뭔가에 맞아 투골정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양자옹이 손을 움켜잡으며 고개를 돌려보니 황용이 죽봉을 들고 미소 띤 얼굴로 서 있었다. 몽둥이 맛을 더 보고 싶지 않다면 어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른 양자옹은 왼손으로 장풍을 날려 황용을 공격했다. 그러나 황용은 번개같이 그의 장풍을 피함과 동시에 죽봉을 휘둘러 그의 정수리를 빡 하는 소리가 나도록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러자 양자옹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만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한 손으로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멍하니 황용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당혹감이 서렸다.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런 양자옹을 내려다보며 황용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이 봉법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 죽봉에 맞으면 뭐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제야 양자옹 눈에 황용이 들고 있는 죽봉이 들어왔다. 황용 손에 들려있는 죽봉은 다름 아닌 개방의 신물인 타구봉이었다. 이미 오래전 홍칠공에게 타구봉법으로 호되게 당한 적 있는 양자옹은 그제야 조금 전 황용이 사용한 무공이 타구봉법임을 알아차렸다. 타구봉과 타구봉법은 개방의 방주에게만 전해지는 신물이며 무공이었다. 양자옹은 황용이 홍칠공의 후계자임을 깨닫고 얼른 머릿속으로 주판알을 튕겼다. 흘긴 옆을 보니 사통천과 팽년호 역시 곽정에게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미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판단이 선 양자옹이 황용에게 말했다. 홍방주의 얼굴을 봐서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다. 그러고는 두 제자를 불러들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놓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곽정의 팔꿈치에 복부를 맞은 사통천이 세 걸음 정도
뒤로 밀려나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와 동시에 곽정의 학령유해가 팽년호를 덮쳤다. 팽년호는 감히 받아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황급히 몸을 옆으로 날려 피했다. 그 순간 빠른 경공으로 거리를 좁힌 곽정이 손을 뻗어 팽년호의 목을 움켜잡고 들어올렸다. 그러자 팽년호의 두 다리가 허공에서 흔들렸고 두 손은 목을 움켜잡은 곽정의 손을 잡은 채 버둥거렸다. 정신이 아득해져가는 가운데 팽년호가 말을 내뱉었다. 사내대장부가 한 번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오? 그 말에 곽정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우리는 8월 15일에 가흥 연우루에서 겨루기로 하지 않았소? 그런데 오늘이 중추절도 아니고 또 여기가 연우루도 아니지 않소? 그 말에 곽정이 코웃음을 치며 팽년호를 땅에 내팽개쳤다. 우리 주 형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팽년호는 기침을 해대며 겨우 말을 이었다. 노안동은 저 영지상인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하고 시합을 하는 중이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소. 곽정은 바닥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흘기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곤 팽년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가시오. 그 말에 팽년호는 몸을 일으켜 곽정을 향해 폭건의 예를 취했다. 7일 뒤 연우루에서 다시 승부를 겨룹시다. 그러고는 얼른 몸을 돌려 경공수를 써서 바람처럼 멀어져 갔다. 팽년호는 사통천과 양자웅이 의리도 없이 먼저 도망갔다고 속으로 욕을 퍼부으면서도 어떻게 곽정은 만날 때마다 무공이 강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황용은 주백통과 영지상인 옆으로 다가가 두 사람을 살펴보았다. 두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서로를 노려보며 눈꺼풀도 움직이지 않았다. 황용은 그 모습을 보고는 양자웅의 제자들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이게 팽년호의 계략이었던 모양이군. 황용이 웃으며 주백통을 불렀지만 주백통은 내기에서 질까봐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두 분이 몇 시즌을 이렇게 버티고 계셔도 승패를 가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죠. 제가 증인이 되기로 하고 두 분의 소요혈을 동시에 찍을게요. 물론 두 손에 힘을 똑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웃는 분이 지는 것으로 하죠. 그러더니 황용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타구봉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두 팔을 뻗어 식지로 두 사람의 소요혈을 각각 찍었다. 소요혈은 늑골 아래에 있는 데다 근육이 말랑말랑한 곳이라 공력을 모으기가 가장 어려운 부위 중 하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내공의 고수답게 흔들림 없이 잘 버텼다. 황용은 혀를 찍은 손가락에 점진적으로 내공을 높여갔다. 그렇게 한참을 버티던 주백통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뚱보 스님이 정말 대단하시오. 나 노안동이 졌소이다. 패배를 인정하는 주백통을 따라 황용도 자리에서 일어나 영지상인에게 말했다. 내기에서 이겼으니까 목숨은 살려드릴게요. 어서 가세요. 그러나 영지상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 여전히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황용이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밀며 외쳤다. 당신이 이겼다니까요. 어서 일어나세요. 그런데 영지상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책상다리 자세 그대로 몸이 옆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과 황용 그리고 주백통은 깜짝 놀랐다. 황용은 얼른 그가 숨을 쉬고 있는지 코 밑에 손을 대보았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다. 그제야 황용은 어찌된 일인지 알고 깔깔대고 웃었다. 주백통 아저씨가 또 속아 넘어갔군요. 그 말에 주백통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황용은 대답 대신에 눈짓을 하면서 말했다. 우선 혈도나 풀어주고 이야기하시죠. 주백통은 잠시 어안이 벙벙한 듯 하더니 허리를 숙여 영지상인의 몸을 몇 차례 쓰다듬어보고 두드려보기도 했다. 그제야 영지상인의 팔대열이 이미 찍혀있음을 발견하고는 펄쩍 뛰며 고함을 쳤다. 주백통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영지상인에게 다시 내기를 하자며 소란을 부렸다. 곽정은 주백통이 멀쩡한 걸 보고는 가지나기 걱정되어 굴 안으로 들어갔다. 주백통이 영지상인의 혈도를 풀어주자 황용이 물었다. 우리 사부님은 어디 계시죠? 그 말에 주백통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대답이 없다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동굴로 뛰어들어갔다. 어찌나 급히 뛰어들었는지 굴에서 나오는 곽정과 정면으로 부딪힐 뻔했다. 곽정은 가지낙을 부축해 굴에서 나오며 그가 흰건을 머리에 쓰고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부님, 집안에 초상이라도 났나요? 다른 사부님들은 어디 계세요? 그 말에 가지낙은 머리를 들어 하늘만 올려다볼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단지 두 줄기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곽정은 불안했지만 감히 더 묻지 못했다. 그때 주백통이 굴에서 또 한 사람을 부축해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구지신계 홍칠공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너무나 반가워 동시에 사부를 부르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갑자기 가진학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철장을 고추 세우고 황용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 공격은 가진학의 절기인 복마장법 중에서도 치명적인 살수였다. 황용은 홍칠공을 보고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전혀 방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누군가 뒤에서 기습하는 낌새를 챘을 때는 이미 철장에 이는 바람이 그녀를 덮친 뒤였다. 이 공격에 맞으면 황용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날 터였다. 곽정은 급한 마음에 왼손을 들어 가진학의 철장을 한쪽으로 물리치며 동시에 오른손을 뻗어 철장 끝을 틀어주었다. 그러자 가진학은 엄청난 힘을 견디지 못하고 철장을 놓치며 땅에 나동그라졌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왼손으로 철장을 쳐낼 때 항룡 18장을 사용한 것을 깨달은 곽정이 사부를 외치며 얼른 달려가 가진학을 부축했다. 그러나 가진학은 이미 코가 퍼렇게 부어오른 데다 이빨도 2개나 부러져 있었다. 가진학은 부러진 이빨 2개와 피를 손바닥에 뱉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가져라. 그러자 곽정은 얼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부님. 벌해주십시오. 그러나 가진학은 여전히 손을 내민 채였다. 가지라니까. 곽정은 목이 메는 듯 울먹이며 사부를 불렀다. 그러자 가진학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 너에게 주어 뭘 하겠느냐? 그러고는 이빨 2개를 입에 털어넣고는 고개를 치켜들고 꿀꺽 삼켜버렸다. 황용은 그런 가진학의 모습을 보며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진학이 뭔가에 대단히 비통한 심정인 듯한데 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인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너무 무서워 슬금슬금 홍칠공 곁으로 다가가서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여전히 곽정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제자가 어리석은 탓에 잠시 실수를 저질렀으니 저를 벌해주십시오. 그러자 가진학이 버럭 화를 냈다. 자꾸 사부 하는데 누가 네 사부란 말이냐? 가진학의 말이 점차 거칠어지자 곽정은 어찌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몰랐다. 옆에서 지켜보던 홍칠공이 보다 못해 끼어들었다. 가대엽, 사제간의 대결을 하다 보면 제자가 실수하는 거야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아까 보니 정의가 쓴 무공은 제가 가르친 것이던데 그럼 이 늙은 거지놈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홍칠공은 손을 모으며 예를 올렸다. 주백통은 홍칠공의 말을 듣고는 자기도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다. 가대엽, 사제간의 대결을 하다 보면 제자가 실수하는 거야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아까 보니 곽아우가 철장을 잡는 솜씨는 제가 가르친 것인데 그럼 이 노안동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역시 손을 모으고 예를 올렸다. 주백통이 이렇게 홍칠공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은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진학은 잔뜩 화가 나 있던 터라 오히려 자기를 놀리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다 보니 홍칠공의 호의마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당신네 동사, 서독, 남재, 북계라는 분들은 무공만 믿고 세상을 아주 휘젓고 다니시는구려. 하지만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면 끝이 좋을 수가 없을 거요. 그 말에 주백통이 고개를 갸웃하며 가진학에게 물었다. 아니, 남재가 가영에게 어쨌기에 그분까지 한데 묶어 욕을 하신단 말이오. 황용이 듣고 있자니 이대로 가다가는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았다. 노안동 아저씨, 곧 날아갈 듯한 원앙이 찾아왔는데 가서 만나지 않으시겠어요? 황용의 느닷없는 말에 주백통은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올랐다. 늙기도 전에 머리부터 샜다고 한숨을 쉬던걸요. 그 말에 주백통은 더더욱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디서 만났느냐? 그러자 황용이 남쪽을 가리켰다. 저쪽이에요. 가서 만나보세요. 그러나 주백통은 북쪽으로 몸을 내빼며 황용에게 소리쳤다. 절대 그녀에게 나를 봤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어찌나 빨리 내달렸는지 이미 그의 말은 멀리서 메아리가 되어 울릴 뿐 그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다. 황용은 원래 주백통과 영고를 만나게 해줄 속셈이었지만 주백통이 영고를 뱀보다 무서워하며 순식간에 도망칠 줄은 몰랐다.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백통이 자리를 뜨게 하는 데는 성공한 셈이었다. 한편 곽정은 여전히 가지낙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일곱 사부님께서는 제자를 위해 사막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는 온몸이 부서지게 노력하여도 그 깊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손이 사부님께 죄를 저질렀으니 저도 이까지 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니 곽정은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 왼팔을 내려쳤다. 순간 가지낙이 철장을 뻗어 검을 막았다. 검은 가볍고 철장은 무거웠으나 두 무기가 부딪히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소나기가 저려오는 것을 느낀 가지낙은 곽정이 진심으로 자기 팔을 자르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이왕 일이 되었으니 내 말을 한 가지 들어주어야겠다. 그 말에 곽정은 눈이 번쩍 뜨였다. 사부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그러자 가지낙이 차갑게 말했다. 만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를 볼 생각은 말아라. 사제지간의 인연도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제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분부대로 하지 못한다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에 가지낙은 철장으로 땅을 육중하게 내리쳤다. 황노사와 그 딸의 머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곽정은 놀라 숨이 멎는 듯했다. 곽정이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부님, 황도주께서 사부님께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요? 곽정의 말을 들은 가지낙은 허탈하게 헛웃음을 내뱉었다. 내 이런 배은망덕한 짐승 같은 놈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늘에 목숨을 구걸했다니. 그러더니 철장을 들어 곽정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 순간 황용의 타구봉이 철장에 부딪혔다. 황용은 가지낙이 곽정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역시나 예상대로 가지낙이 철장을 매섭게 내리치는데도 곽정은 전혀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황용은 일단 사람 목숨부터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타구봉을 밀어넣어 철장을 막은 것이다. 그런데 가지낙이 내려친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철장과 부딪힌 타구봉이 밀리는 것이 아닌가. 황용은 밀린다는 느낌을 받은 순간 타구봉법 중 아꾸란노라는 초식을 전개해 타구봉을 비틀며 철장을 옆으로 쳐냈다. 이 초식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라 비록 황용이 힘은 약했지만 철장을 밀어낼 수 있었다. 가지낙은 비틀거리면서도 몸을 가눌 생각은 하지 않고 제 가슴을 쳤다. 그러고는 북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곽정은 황급히 그를 뒤쫓으며 기다려달라고 사부를 불렀다. 그러자 가지낙이 돌아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광나리께서 이 늙은 목숨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곽정은 우뚝 걸음을 멈추고는 더 이상 가로막지 못했다. 고개를 떨군 곽정의 귀에 가지낙의 철장이 땅을 찍는 소리가 점차 멀어지다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곽정은 지난날 사부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며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